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 버섯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그리고 부대 시설, 시설 작물과 버섯. 보장 방식은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 모두 종합위험 보장이고요. 보상 방식은 원예 시설, 버섯 시설은 손해를 보장하고 시설 작물과 버섯은 생산비를 보상을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농업용 시설물의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 비용을 보장을 하고요. 화재 피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약 가입 시에 보장을 합니다. 종합위험이지만 자연재해와 조수해만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합니다. 부대시설 및 시설 작물은 농업용 시설물 가입 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대시설과 시설 작물은 단독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가입 대상 시설 작물로는 시설 작물 22개와 버섯 4개의 작물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버섯 재배사의 경우에 자연재해, 조수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하고요. 자연재해는 종합위험에서의 자연재해와 동일합니다. 시설 작물과 버섯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체 및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시설 작물에만 두 가지는 해당이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작물과 버섯 모두 해당이 되고요. 2번, 3번은 시설 작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버섯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표고버섯인 경우에 표고버섯 확장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장 목적물입니다. 원예 시설에 대한 보장 목적물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 그리고 시설 작물 이렇게 세 가지고요. 농업용 시설물은 광폭형 하우스를 포함한 단동 하우스, 또 연동 하우스 및 유리 경질판 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제가 되겠습니다. 부대 시설은 이 농업용 시설물의 부대에서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이고요. 시설 작물은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나누어서 화해류, 백국, 장카, 비화해류 포함해서 22가지 시설 작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재배 농작물을 제외한 온실 내의 동산, 시설 재배 농작물 재배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용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표준 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생장일수를 가지는 품종, 그 품종은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 버섯의 보장 목적물입니다.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시설 재배 버섯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사는 광폭형 하우스를 포함한 단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 영양철골조 등 버섯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제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입니다. 부대 시설은 버섯 재배사에 부대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고요. 시설 재배 버섯은 버섯 재배사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균상 재배, 병 재배하는 느타리 버섯, 원목 재배 또는 톱밥 배지 재배를 하는 표고버섯,
병재배하는 새송이버섯, 균상재배하는 양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재배 버섯을 제외한 온실 내의 동산, 버섯재배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용하거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보험기간입니다.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재배 농작물 모두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그때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작물의 파종 시점과 정식 시점, 이 시점과 비교해서 늦은 때를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시금치, 파, 무, 쑥갓은 파종한 시점과 비교하고요. 나머지 품목은 정식한 시점과 비교를 합니다. 무, 시, 쑥, 파 네 가지 품목은 파종입니다. 버섯은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보장이 개시되고 역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에 보장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버섯은 파종과 정식 시점이라는 비교 일자가 없습니다. 다음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는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보통약관의 보상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리온실, 내재해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고요.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대시설은 계약자가 고지한 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결정을 하고요. 시설 작물은 하우스별로 연간 재배 예정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금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리고 버섯 재배사.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보험금, 손해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을 하고요. 손해액의 계산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산출 방법은 3월 달에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가 4월 13일 날 다시 복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제조달 가액 기준이 아니고 보통약관으로는 시가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을 하고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과 약관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이 보상 비율도 다시 나온 상태고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시설 작물에서 보험금은 생산비 보장이고요. 보험금 기본식은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 등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의 피해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와 부추에서는 이 경과 비율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장미의 경우에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와 죽은 경우로 나누어서 보장 생산비를 죽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시 보장 생산비, 죽은 경우에는 고사 시 보장 생산비를 반영을 하면 되고요. 부추의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초과 금액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초과할 때 전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섯 작물의 생산비 보험금.
시설 작물의 생산비 보험금과 비슷하고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재배 방식에 따라서 재배 원목으로 하고 재배 봉지, 재배 배지당, 재배 단위 면적당, 병당, 균상은 면적을 하고 병은 말 그대로 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의 경우 원목은 원목 수로 하면 되고 텃밭 배지는 배지, 병당 보장 생산비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일부 보험일 경우에 비례 보상을 적용을 합니다. 시설 작물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버섯 작물에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기부담금. 시설에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 최소 30만원과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단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보험계약을 하면 시설물을 얼마, 부대시설 얼마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이렇게 가입된 상태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되면 각각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전체 금액을 뽑고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된 자기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다시 그 비율대로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자기부담금으로 나누어서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1사고 단위로 적용을 하고요. 화재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에 대해서는 소손해 면책금을 운영을 하고요.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원예시설, 버섯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에 대한 특별약관, 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해서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는 시가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달 기준으로 손해액을 보상을 합니다. 버섯 재배사도 포함이고요. 시설과 시설 작물 전체에 대해서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한해서.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을 받습니다. 다음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게 되면 상습 침수구역, 하천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한해서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표고버섯에 한해서만 운영이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하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버섯도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고버섯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에 그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고 농업용 시설물 내 버섯 재배사 내 전체 시설 재배 버섯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소멸입니다.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환급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때 손해액에는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합니다. 보험 가입을 1억을 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5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 2차 사고 때 피해가 7천만 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잔액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보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때가 되든 손해가 발생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만큼 1억을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때 계약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금 지급받고 계약은 소멸을 합니다.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 버섯의 상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